식소남 미카엘입니다. 제 얼굴이 안 보이죠? 제 얼굴이 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얼굴이 작기 때문에 이런 작은 화분이 앞에 있어도 제 얼굴이 다 가려져요. 오늘 소개해드릴 식물은 아데니움 오베숨, 일명 석화. 엄청 흔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요. 얘도 코덱스 식물 중에 하나죠. 코덱스가 뭐냐? 괴근 식물. 괴근이 뭐냐? 뿌리줄기. 줄기가 뚱뚱해서 이 녀석은 석화라는 녀석이에요. 귀엽죠? 어떤 분들은 대부업체 광고 있죠. 거기 나오는 무과장인가? 무과장이구나. 무대리가 아니라. 대리나 과장이나 뭐 어쨌든 석화라고 부르는데 정확히 이제 학명은 아데니움 속의 오베숨이라는 종입니다. 아데니움 오베숨. 외국에서는 데저트 로즈라고 불러요. 발음은 괜찮나요? 데저트 로즈, 사막의 장미라는 거죠. 왜냐면은 얘가 이렇게 생겼는데 안 어울리게 꽃이 진짜 이뻐요. 엄청 화려해요. 여봐라 할 정도로 이뻐요. 그래가지고 데저트 로즈라는 이름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석화라고 불리는데 엄청 귀엽습니다. 바디가 약간 연두빛 나면서 은근 회색빛도 나죠. 이게 좀 더 햇빛 빵빵하게 받고 좀 더 나이를 먹으면은 이게 좀 더 은빛이 나요. 회녹색의 느낌이 되게 이쁜 바디가 그런 되게 매력있는 뚱뚱한 식물입니다. 아데니움 오베숨. 아데니움 중에 오베숨도 있고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데니움 아라비쿰도 있어요. 아라비쿰이 조금 더 비싸요. 걔네들을 분재로 좀 더 많이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뭐 비싸다고 더 좋은 게 아니죠. 그리고 누구 눈에는 아라비쿰이 더 이쁠 수 있고 누구 눈에는 오베숨이 더 이쁠 수 있습니다. 혹시 석화 키우고 계신 분들 석화 이쁘게 키우시면 돼요. 얘는 싸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 완전 찌질한 겁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랑 그냥 거리를 좀 두시면 돼요. 식물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해서 이쁘게 키우면 되는 거고 건강하면 되는 거죠. 얘는 키우기 엄청 좋아요. 그냥 막 쑥쑥 자라요. 눈에 보여요. 얘도 다른 괴근에 비해서 성장이 빨라서 키우는 맛도 있고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분재로 많이들 해외에서는 키워요. 팔방근이라고 그래갖고 뿌리를 이렇게 올려서 여러 군데로 이렇게 고목나무 밑둥처럼 만들기도 하고 팔방제라고 해서 커팅을 해서 여러 군데로 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그런 게 빨리빨리 이루어지거든요. 모양이 잡히고 그래서 분재로도 인기가 되게 많고 얘가 또 마음에 드는 건 나는 의외로 식물들이 오래 안 살고 가는 애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수백 년도 살아요. 잘만 키우면. 자연에서 진짜 수백 년 된 애들도 많이 있고 수명이 되게 길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녀석이 내 옆에 지켜준다니까. 엄청 귀엽게 생겼죠. 통기성 좋은 흙, 배수가 잘 되는 흙에다가 심어주면 좋고요. 키우는 팁을 좀 알려드리면은 다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얘가 너무 길게 자라면 안 이쁘다. 이 석화다운 이 뚱뚱한 모습이 좋다. 나는 납작하게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화분의 높이를 낮추시면 돼요. 낮은 분에다가 낮고 넓은 분에다가 키우시면은 얘가 좀 더 길어지는 걸 조금 예방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식물은 뭐 대부분의 식물이 마찬가지지만 메커니즘이 밑에 뿌리가 자라는 지하부랑 흙 밖으로 자라는 지상부가 비례한 편이에요. 물론 종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뿌리를 깊고 길게 내릴수록 상부도 길게 자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낮게 분재분들이 낮은 이유도 그런 거예요. 생장의 메커니즘인데 뚱뚱하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낮은 분에 키우셔라. 그게 이 코덱스 빵빵해진 이 코덱스를 부풀리는 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물은 엄청 좋아요. 물 자주 주세요. 그냥. 물론 이제 용토에 따라 틀려지겠죠. 그리고 환경에 따라 틀리겠지만 오늘 제가 분갈이하면서 알려드릴 용토 조합으로 줬을 때는 겉흙만 말랐을 때 주시면 계속 줘도 과습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는 선인장처럼 완전히 건조하게 했다가 또 물 주고 왜냐면은 썩을 수가 있다. 과습에 취약하다 하시는데 그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엄밀히 따지면은 그거는 야생개체 얘기예요. 야생에서는 얘네들이 그런 곳에서 살아요. 여기 사는 지역이 동아프리카 쪽. 그때 포에티다 설명할 때 포에티다 영상 아직 안 보신 분 설마 있어요? 없죠? 그거 안 보셨으면 빨리 보고. 비슷하게 자라요. 동아프리카부터 뭐 아라비아 반도 이쪽에 자라는 애들인데 거기 지역이 약간 반사막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얘가 물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선인장처럼 자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키우시게 될 것들 얘도 마찬가지고 원예 시장에서 구하실 수 있는 애들은 그쪽에서 온 애들이 아니고 농장에서 키워진 애들이고 초기에는 다 동남아 쪽에서 많이 들어왔고 지금도 수입은 되지만 보통 이제 국내에서 배양된 애들이죠. 다 농장 개체예요. 농장 개체는 야생 개체랑 완전 달라요. 얘네들은 싹 트는 순간부터 완전히 다르게 적응해요 애들이고 그렇게 계속 품종 유지가 되어 온 애들이기 때문에 동남아도 그렇고 농장도 그렇고 고온 다습으로 길러져요. 얘네들은 빨리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에 습하고 높은 온도에서 관리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얘도 그럴 거예요. 보세요. 흙 보이시나요? 얘네들 원래 이렇게 자연에 있던 애들은 이렇게 100% 상토에다가 못 키워요. 뿌리 다 썩어버려요. 물을 오래 먹고 있는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100% 상토죠 지금. 농장에서는 100% 상토에다가도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어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근데 안 썩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야생개체 우리가 구글링하고 정보를 찾아보는 그 원산지에 물론 그런 자료들 참고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정작 키우고 있는 게 과연 야생개체랑 똑같은지도 그 차이도 아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농장개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우실 것도 다 농장개체일 거기 때문에 물 많이 주셔야 돼요. 물을 말리면
보시면은 갑자기 잎을 막 떨굴 거예요. 노랗게. 보통 잎 노랗게 떨구면 과습인 줄 알고 놀라시는데 여러분 과습은 노랗게 떨구는 게 아니죠. 그래서 건조기가 너무 길어지면은 얘네들은 오히려 살기 힘들어하니까 물 충분히 주세요. 물론 배수와 통기성이 좋은 용토에 심었을 때 빛을 많이 좋아하는 애입니다. 1-20% 이상 차광된 그런 밝은 빛을 주시면은 무난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비료를 엄청 좋아해요. 농장에서 비료 많이 먹고 자란 애들이기 때문에 팁! 얘 같은 경우 질소를 최대한 적게 주세요. 아예 안 주면 안 돼. 식물은 질소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으로 주시고 인과 칼륨 가리죠. 많이 주시면은 코덱스의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녀석은 칼륨 많이 좋아하는 애예요. 칼륨 많이 들어가고 인도 많이 주시고 그러면은 꽃도 보실 수 있어요. 얘가 꽃이 엄청 아름답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꽃 보는 재미가 있으려면은 인 많이 주시고 칼륨 많이 주시고 석화 많이 또 귀엽다고 키우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키우고 계시면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저도 유튜브에서 석화 정보에 관련돼서 찾아봤는데 몇몇 뭐 저격은 아니고 그냥 몇몇 영상들에서 보면은 비료 주지 마라, 최소한으로만 줘라, 분갈이 자주 하지 마라 뭐 이러시는데 분갈이 자주 하세요. 얘는요 분갈이 몸살이 되게 없는 편에 속한 애예요. 되게 튼튼해요. 뿌리 막 자르셔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려요. 뿌리 웬만하면 건들지 말라고 하는 식물이 있고 건드려도 된다는 식물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뿌리 막 자르셔도 되는 애예요. 물론 뿌리를 괜히 자를 필요는 없죠. 근데 때에 따라서 뭐 수영을 위해서 자를 수도 있는데 어쨌건 뿌리를 건드려도 크게 몸살하지 않고 몸살 좀 한다 해도 얼른 다시 살아나는 애이기 때문에 분갈이 난이도가 되게 낮은 녀석이에요. 편하게 분갈이 하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많이 스트레스 안 받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매년 분갈이 해주세요. 새흙으로 좋은 토양으로 매년 갈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설명 뭐 많이 해봤자 뭐 투머치고요. 얘도 이제 한번 분갈이 해서 제대로 된 이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분갈이 타임. 짠! 겁나 못생겼죠. 농장에서 와갖고 막 잡초도 막 자랐어. 뚱땡이고. 얘는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물 많이 먹고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야초 2에서 3 정도, 그리고 상토나 배양토는 7, 7에서 8. 칠대 3으로 해주시고, 농약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설마 없죠. 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농약이에요. 미생물이 뭐냐고 물어보지 않으실 거죠. 그때 설명드린 그 미생물이에요. 얘를 뽑아야겠죠. 여러분 이거 뽑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뿌리가 끊어지거나 줄기가 상처나거나 이러면은 여기서 안 좋은 수액이 나옵니다. 독성이 있어요. 그 눈에 넣으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딩들 혹시 보고 있나? 초딩들은 이거 니네가 분갈이 하지 말고 엄빠한테 해달라고 그래. 여러분 주의하세요. 장갑을 끼고 분갈이 하세요. 얘 독성이 있는 수액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얘만 무슨 유독한 뭐 독식물처럼 생각하실까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많이 키우는 이런 식물들 대부분 독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위험하거나 엄청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 있어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우리 흔히 키우는 스킨답소스 있죠? 집에서 그냥 아무나 키우잖아요. 스킨답소스에도 독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원예로 키우는 식물들은 약간의 독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 흔한 일이기 때문에 뭐 얘를 미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뿌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분갈이 하실 때 화원이나 농장에서 사오셨을 때 이 묻은 흙 그대로 해서 좀 더 큰 화분에다가 그대로 옮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우 안 좋습니다. 뿌리 주변에 있는 원래 화분에 있던 그 흙, 오래된 흙과 새 흙이 층이 져버려요. 그러면은 일부분은 과습, 일부분은 건조,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분도 그렇고 흙을 웬만하면 털어내시는 게 좋고, 말씀드렸죠. 얘 같은 경우는 분갈이 몸살이 심하지 않은 편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석화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많이 털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분갈이 몸살이 심한 식물들은 뿌리가 끊어지지 않게 조심히 흙을 털어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얘는 막 해봐. 튼튼하니까. 물론 여러분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학대할 필요 없잖아. 여기서 너무 길게 자라지 않기 위해서는 낮은 화분을 쓰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농장에서 온 포트보다 훨씬 낮은 걸 사용할 거예요. 그러려면 뿌리를 좀 정리해야겠죠. 화분에 담길 정도 깊이가 되나 보고, 여기서 또 하나 팁, 나중에도 설명 자세히 또 이거에 대해서 다룰 날이 있을 건데, 뿌리 자를 때 굳이 잘라야 된다면 보통 이 잔뿌리를 많이 뜯어내시거든요. 가느다라니까 별로 쓸모가 없을 줄 알고. 근데 이 잔뿌리에서 영양을 흡수하고, 그러니까 이 잔뿌리가 더 귀한 애들입니다. 두꺼운 뿌리들 있죠? 딱딱하고. 걔네들을 차라리 자르시는 게 나아요. 화분, 오늘 역시 블랙팟. 이 블랙팟은 저는 고어 플랜트에서 삽니다. 협찬 아니고요. 깔망.
슈가토, 배수충이죠. 마감부, 비료요. 위에 두꺼운 가지, 얘 마음에 안 들어요. 얘만 자를게요. 깔끔해졌죠? 물론 얘는 양감도 거예요. 양감도 거지만 분갈이를 맡겼으면 제 맘이죠. 분갈이를 맡겼다는 건 이 아이의 모든 걸 맡겼다는 거거든. 비료, 이 비료가 칼륨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농약, 저는 이걸 고춧가루 농약이라고 하는데 고춧가루 색깔이에요. 냄새도 약간 고춧가루 냄새. 평소에 넣어주는 그 핑크 농약이 아니고 고춧가루 농약을 위에다 올릴게요. 오늘은 고춧가루 농약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날 잡아서. 끝! 간단하죠? 그럼 안녕.